네, 추신남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기사부터 살펴볼게요. 현대 그린푸드 기사네요. 현대 그린푸드 호텔 레스토랑을 확대한다는 내용인데요. 한번 볼게요. 현대 그린푸드 호텔 레스토랑 확대, 라마다 앙코르 정선과 대전을 운영한다고 하네요. 현대 그린푸드가 프리미엄 컨세션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기존의 현대백화점 식품관을 운영하면서 쌓아온 프리미엄 식자재 확보 역량에 평창 동계올림픽 등에서 검증받은 케이터링 서비스 노하우를 더해서 신사업으로 키우는 전략이다라고 얘기하네요. 결국에는 프리미엄 쪽으로 가야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남겠죠. 그리고 기존에 쌓아놨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식품관, 그 다음에 급식업체 이런 것들에 대한 운영을 통한 노하우도 충분히 익혔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프리미엄 컨세션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급 호텔 F&B 서비스는 호텔 품격과 직결되다 보니까 위탁 운영 자체가 드문 데다가 엄격한 위생관리 능력과 맛, 서비스 품질 등을 모두 갖춰야 한다. 국내에서 쉐라톤 등 5성급 호텔의 컨세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현대 그린푸드가 유일하다라고 얘기하네요. 왜 이렇게 적극적인 건 무슨 말이냐? 일반 컨세션 사업과 달리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 F&B 부문을 전문 업체에 맡기려는 호텔도 늘면서 시장 규모가 커질 전망이고 현대 그린푸드가 그런 데 있어서 조금 선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는 에르메스네요. 이거 에르메스는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가지고. 에르메스, 보수적인 명품 에르메스가 국내 첫 복층 매장을 낸다라고 하네요.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리뉴얼, 명품 백화점 이미지 강화. 럭셔리 브랜드 중에서도 보수적 색채가 강한 에르메스가 국내 최초로 백화점에 복층 매장을 낸다고 합니다. 제품 가짓수를 늘리기보다는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로 충성 고객을 유지, 확대하려는 포석이다. 앞으로 국내에서 특화 매장 고급화 바람이 불지 주목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현대백화점의 이러한 결단 배경에는 새로운 트렌드와 명품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압구정 본점 고객들을 위해 맞춤형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하네요. 명품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난 알지 못하겠네. 압구정 본점은 지난해부터 리빙과 식품 상품군에 새로운 공간과 콘텐츠를 먼저 적용했던 실험이 성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9월에 압구정 본점 리빙관에 오픈한 미국 프리미엄 키친 브랜드 윌리엄스 소노마 매장이 대표적이다라고 얘기하네요. 네, 그래서 고객에게 새로운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유치해서 공간 차별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사실 뭐 국내 복층 매장을 안 내도 에르메스는 가는 사람들은 갈 텐데 결국에는 소비가 그냥 극단으로 좀 많이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격이 싼 제품 아니면 굉장히 좀 비싼 제품, 앞서서 얘기했던 컨세션도 프리미엄 컨세션 그 부분을 얘기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백화점에 있어서는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가치를 결코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분들의 매출이 백화점을 먹여 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조금 더 투자하고 있고 맞춰가고 있는지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겠네요. 다음에 제일재단 기사입니다. 이재현 회장이죠. 식품 첨단화 가속도라고 하네요. 무슨 말이냐면 식품연구소장의 첫 외국인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합니다. CJ 제일제당 1년 넘게 공들여서 네슬레 R&D 센터장 스카우트했다. 이재현 회장, 식품 첨단 산업으로 육성해야 된다는 걸 강조했다. 기술 혁신을 통해 미래시장 선도 나선다. 자, CJ 제일제당이 R&D 부분 총괄수장으로 처음으로 외국인 전문가를 영입했다. 식품연구소장 자리에 외국인을 기용한 건 전례가 없던 일로 식품산업 첨단화를 줄곧 강조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계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서 식품 첨단화로 미래 식품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라고 얘기하네요. 왜 이 사람을 들여왔냐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회사라고 판단돼서 한국행을 결정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뭐 경험, 노하우, 전문성 등 이런 걸 통해 CJ가 결국에는 국내 식품업계에서 뭐 1등이니까 해외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국인 수장을 앉혔다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네트워크, 그 다음에 글로벌 경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식품 산업도 국내를 넘어 이제 해외 쪽에 1등을 위해서 전 영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화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쓴 것 같은데 아무튼 어찌됐건 대한민국은 뭐 최고의 식품 회사이긴 하니까요. 세계로 쭉쭉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은행 부행장들 땡땡 나가 배워라. 자,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특명, 이분도 이제 외국에서 오래 있었죠. 일본이죠, 특히. 자, 부행장들 해외 나가서 좀 배워라. 연간 1인당 1회 이상 지시합니다. 글로벌 마실 프로젝트 일환이라고 하네요. 신참 부행장부터 해외 금융 혁신 현장에 가서 보고 배우라. 연간 1회 이상 해외에 나가 직접 금융 혁신 현장을 배우고 오라고 특별 주문했다라고 하네요. 왜? 금융권의 디지털화, 글로벌 사업 확대가 화두인 상황에서 변화가 빠른 외국 금융 현장을 경험하고 국내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백문이 불여 일견을 실천하라는 취지에서라고 얘기합니다. 의사결정자에 가까워질수록 시야를 넓혀야 하는데 오히려 직원이 올리는 보고서만 보게 되는 건 문제다. 해외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승진한 신참 임원들 먼저 해외 경험을 쌓으라고 지시했다라고 하네요. 국내 영업 위주인 부서라 하더라도 해외 은행 오프라인 점포는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들어봐야 한다는 지론, 맞는 말이네요. 임원들은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주축으로 중국 핀테크 혁신을 이끈 중국 선점, 국내 금융사의 신남방 진출로 주목받는 동남아시아 등 되도록 다른 나라를 각각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글로벌 쪽에 있어서는 뭐 워낙에 많은 형태의 어떤 금융이 IT를 많이 입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혁신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에 비하면 참 정말 규제가 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또 은행들은 항상 이자 수익 가지고 밥 먹고 산다고 많이 비난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빨리 선진 금융기법, 특히나 핀테크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현대차입니다. 공유 모빌리티 시장 키우는 현대차 계속 나오죠. 자, 포럼 열어서 기업들과 머리 맞대 카이스트와 프로젝트 진행도 한다. 자동차 제조 기업에서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으로 변신 중인 현대차가 전동 킥보드, 스쿠터 등 개인형 공유 모빌리티 시장 확산에 팔을 걷어붙였다. 그래서 현대차랑 카이스트가 7일 서울 강남구 양재동 AT센터에 마련한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포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한국의 카카오 모빌리티 올룰로를 비롯해 그래퓨얼스, 그 다음에 유럽의 분더 모빌리티 등 공유 모빌리티 시장을 주도하는 국내외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서 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 환경 등을 논의했다라고 하네요. 개인형 모빌리티 서비스는 전동 킥보드, 자전거, 스쿠터라고 얘기해서 짧은 지역 내수의 킬로미터의 짧은 거리를 서비스한다라고 해서 라스트 마일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아무튼 단순한 자동차를 만드는 것 이상에서 진짜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 움직이는 것들에 대한 모든 것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기업으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LG 사장을 전격 영입해서 B2B를 본격화한다. 카카오 AI 랩 독립조직 분리, LG그룹 전략통을 대표로 카카오 아이 등 AI 생태계 강화, 기업 고객 신규 사업 발굴이네요. 카카오가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솔루션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를 담당하는 독립조직을 구성하고 백상엽 전 LG CNS 미래전략사업부장을 수장으로 영입했다. 그래서 B2B 사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본격적인 수익 확대에 나선다. 네이버랑 똑같죠 뭐. 카카오 아이 개발용 주요 플랫폼이 대화, 번역, 생활 편의, 뉴스 정보, 금융, 주문, 구매, 교육 퀴즈, 교통, 호출 등 카카오가 우리 생활이 굉장히 많이 침투해 있죠. 뭐 사실 저도 오늘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선물을 좀 주고요. 생일을 맞았던 분이 계셔서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주고, 그 다음에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대리 운전 할 때는 카카오 대리를 부르고, 아니면 택시 탈 때는 카카오 택시를 타고, 정말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느껴지고요. 그래서 그런지 카카오가 어제 나왔죠, 발표가. 대기업에 10조, 자산이 10조가 넘었죠. 그래서 네이버도 10조가 안 되는데 카카오가 10조가 넘은 대기업에 선정됐다라고 하는 걸 보고 참, 예전에 카카오톡 처음 나왔을 때 야 도대체 이 회사는 뭘로 먹고 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청사진을 그렸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카카오가 보유한 AI 등 기술 자산을 활용해서 발빠르게 기업 고객 대상 솔루션 사업을 발굴해야 되겠죠. 그래서 카카오 기술과 플랫폼을 조합해 어떻게 사업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해서 이 백상엽 대표를 좀 모셨다고 얘기하네요. 카카오가 B2B 사업에 본격 진출하는 것은 수익성과 AI 등 기술 생태계 주도권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국내외 인터넷 플랫폼 기업은 주요 사업인 디지털 광고 시장 성장 둔화에 따라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죠. 사물 인터넷 확산으로 PC, 모바일 중심에서 자동차, 가정, 은행 등으로 플랫폼 경계가 넓어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B2B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필연적인 흐름이다라는 내용이니까 네이버랑 좀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유통산업입니다. 젊어진 마리오 아울렛 방문객 70% 증가라고 얘기하네요. 유통이니까 사람들이 유통이니까 오프라인입니다. 특히 오프라인은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올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체험 공간을 확대한 리뉴얼 1년, 매출액이 50%까지 크게 늘었다고 하네요. 2030, 그 다음에 가족 동반의 고객 발길, 직장인 회식 장소로도 인기라고 합니다. 원조 아울렛 기업은 결단을 내렸다. 국내 최초 정통 패션 아울렛으로서 정통성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민첩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리뉴얼의 핵심이었다라고 얘기하네요. 마리오 아울렛 1, 2과는 기존에 분산됐던 브랜드를 카테고리별, 이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백화점에서의 편집형 그런 매장인 거죠. 그래서 고객 쇼핑 편의성을 높였고요. 여성과 남성 패션 잡화 브랜드가 1관에 통합 배치, 2관은 스포츠 아웃도어 브랜드 전문관, 기존 3관은 아예 마리오 몰로 명칭을 바꾸고 완전히 새로운 콘텐츠를 보강했다라고 하네요. 도심 속에서 여가 문화를 즐기는 원데이 스테이 공간을 목표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3관에는 각 층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나선형 구조 개념을 도입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성공적이었고 고객층도 한층 젊어졌다라고 얘기하네요. 이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겨냥한 콘텐츠를 대폭 보강해 30대, 40대 학부모층까지 모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집어넣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여기가 워낙에 많이 막히는 곳이라 정말 가사는 잘 가진 않거든요. 구로는 좀 자주 가더라도 그래서 좀 저도 안 가봐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유통 쪽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좀 갔다 오셔서 여기에서 보고 느끼신 것들을 내가 지원하는 쪽에 어떻게 좀 녹일 수는 없을까,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에 21번째는 트렌드 기사입니다. 블루보틀과 소확행이라고 해서 칼럼인데요. 재밌더라고요. 필동정담, 블루보틀과 소확행. 어떻게 저렇게 열정적일 수 있을까? 지난 3일에 성수동의 블루보틀 한국 1호점 앞에 길게 들어선 줄을 TV를 통해 보며 든 생각이다. 한국인들의 반응은 참 상상 이상이다. 자, 몇 해 전에 뉴욕에 있는 블루보틀 매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스피드 시대에 즐길 수 있는 슬로우 커피라는 점이 조금 매력으로 다가오긴 했다. 예전에도 과거 뉴욕 명물 쉑쉑버거가 한국에 매장을 열었을 때도 줄이 매장 앞에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블루보틀 열풍이 한국인의 냄비 근성이니 집단주의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하지만 몇 시간 줄을 서더라도 빨리 커피 마셔보고 싶어 하고 SNS에 올려서 과시하고 싶은 욕망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처럼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새로운 경험을 사고 싶어하는 열정, 역동성이 취향도 만들고 산업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닐까라고 얘기해서 여기 나온 게 이제 블루보틀 왜 이렇게 줄을 많이 섰냐, 그건 그냥 어떤 개개인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끼기 위한 그러한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도 있는 거다라고 하는 관점이니까요. 토론 면접으로 쓸 수 있겠네요.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 은행입니다. 지점 대신 어디에서 만나요? 바로 유튜브에서 만난다고 하네요. 무슨 말이냐면 젊은 고객을 유치하려고 경쟁이 계속적으로 막 가열되고 있는데 국민은행의 BTS 영상이 800만 건 조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뭐 BTS를 보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요. 우리은행의 핑크퐁으로 영유아 마케팅한다. 농협은 직원이 등장해서 금융상품을 소개한다. 이게 오히려 나은 것 같네요. 이게 오히려 더 오래 갈 것 같네요. 지점 찾지 않은 1020 세대 고객 유튜브에서 만나자. 젊은 고객을 사로잡기 위한 은행들의 유튜브 마케팅이 치열하다. 아이돌 스타를 내세워서 팬들의 방문을 유도하는가 하면 은행원들이 직접 유튜버로 나서서 금융상품을 소개하기도 한다.
유튜브 강자랑 손잡는 사례도 등장했고요. 가장 많은 유튜브 팬을 보유한 곳은 NH농협은행이다. 일찌감치 유튜브 마케팅에 주력해 젊은 층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 결과 구독자가 24만 명이래요. 직원이 1인 방송을 진행하듯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안사원의 금융생활은 3주 만에 조회수 17만 건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게 똑똑한 것 같네요. 안사원? 저도 안신데. 자, 시중은행 관계자는 유튜브에 아이돌이 등장하는 광고를 먼저 공개하고 광고 비하인드 영상을 게재하는 등 은행들이 미래 고객인 10대, 20대와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괜찮네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농협 거는 저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다음에 취업 뉴스입니다. 적자 청춘이라고 얘기합니다. 늪에 호적된다. 돈 드는 취업, 스펙 전쟁 속에 교재비, 응시료 부담 허덕인다. 돈 없어 알바, 햇살론 중단돼 학원 강사, 막노동 생활한다. 돈 못 갚아, 늪이다. 빛에 눌려 개인 파산 20대 증가율 최고다. 진짜 여러분들 내년에 취업을 하려면 자산운용, 은행 관련 자격증을 따야 하고 학점 관리도 해야 되는데 일하느라 시간이 없어 불안하다. 당장의 생활비 때문에 큰 걸 놓치는 게 아닐까 두렵다는 분들, 스펙 투자비를 얻기 위해서다라는 부분이고요. 사실 저도 유료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오셔서 배우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때 제가 라이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모든 방송에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다 오픈을 합니다. 오픈해 드려서 특히나 이런 분들, 어떤 여유가 없으셔서 금전적이 됐건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말 그대로 어떤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만큼 좀 슬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사회공헌이라는 차원에서 제가 갖고 있는 재능을 기부한다는 차원에서 방송을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제가 면접 영상 지금 그 구조 짜는 거 만들어 드리는 것도 좀 보시면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돈을 쓰시지 않고, 저는 무조건 취업할 때 돈을 쓰지 말아라 라는 주의는 아닙니다. 근데 그러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제 영상 보시면서 차분차분히 준비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힘들게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아르바이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결국에 여러분들이 면접장까지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면접장까지 데려다 주는 자기소개서의 하나의 소재로서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을 거니까 조금만 힘드시더라도 좀 버티면서 하나하나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요. 근데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쳇바퀴 돌아가듯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도전하셔서 하나하나의 단계를 좀 밟아 나가시는 부분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구글입니다. 상식 파기한 AI 스피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까지 파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가격까지 파기했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거는 유튜브 영상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구글 2019 개발자 대회 했죠. AI 신기술 대거 공개. 구글 AI 스피커가 14만원대입니다. 기다려야 돼. 역시 빨리 사는 건 아니야. 프리미엄급 기능에도 반값이라고 하네요. 렌터카, 예약도 알아서 척척, 얼굴 윤곽 인식해 가족 구별한다. 검색 결과는 AR로 눈앞에 쫙 끝내주네요. 이 표만 잠깐 볼까요? 구글 I.O? 이거 I.O 2019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픽셀 3a 스마트폰이네요. 프리미엄 성능에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하게 나왔죠. 자, 네스트 허브 맥스는 AI 스피커라고 합니다. 이제 디스플레이가 장착되는 거죠. 우리 또 삼성 디플, LG 디플 또 괜찮아지겠네요. AI 기기. 듀플렉스 AI 비서, AI가 알아서 렌터카 영화도 예약해준다. 구글 렌즈는요, 카메라 알아서 비추면 카메라를 비추면 알아서 번역까지 해주고 추천도 해준다네요. 안드로이드 Q 실시간 자막 제공, 스마트 답장 기능. 프로젝트 유포리아는 루게릭병 환자의 언어 치료 보조까지 해서 쭉 나와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광고이긴 하긴 하지만 아무튼 저는 한번 보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업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 이름 바꿨어요. 어딘 줄 아십니까? 굉장히 좀 의외의 그룹인데요. 바로 한국 타이어입니다. 한국 타이어 그룹 사명 바꾸고 기술 기업 선언한다. 타이어 갖고만 이제 밥 먹고 살 수 없으니까 타이어 외에 신사업을 키우고 카 라이프 산업 사업본부를 신설했다. 그 다음에 법인 타이어 렌탈 시장도 진출한다.
전 세계 8개 공장 혁신, 빅데이터 IoT로 첨단 공정, 비용 줄일 것이고 생산성 높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요. 한국 타이어 그룹이 8일 사명 변경과 함께 신사업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로 제2의 도약을 시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법인 고객을 상대로 품질 관리 신사업을 새롭게 론칭하고 빅데이터 AI를 활용해서 스마트 팩토리 혁신으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구상이라. 한국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혁신 기술 기반의 혁신 그룹으로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테크놀로지라는 표현을 새롭게 추가했다라고 얘기하네요. 90% 이상 실적을 책임지는 한국타이어의 카라이프 사업본부를 신설하는 등 미래사업 확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사적 개편 작업을 병행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보시죠. 다음 화장품 산업. 군대에 PX 인기 화장품이 뜬대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접한 화장품을 제대 후에도 계속 이용한다?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PX 인기 수분 달팽이 크림 일반 매장에서도 판매 급증한다. 자, 군대가 남성들을 그루밍 세계로 안내하는 입문의 장이 되고 있다. 국내 매점에서 판매하는 일명 PS 화장품으로 화장품을 처음 접하는 남성이 늘면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2030 세대 남성들이 기초 화장품 매출 큰 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이 세계 뷰티 산업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많은 한국 남성이 군에 징집돼 보내는 기간에 각종 화장품에 관심을 가지며 피부관리 요령을 익히고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현역 장병이 뽑은 PX 최고 상품이 달팽이 크림이네요. 블랙 스네일 크림,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크림으로 나타났다라는 건데, 예전에 저 때는 소망 화장품에 꽃을 든 남자였는데 확실히 많이 바뀌었네요. 이거 근데 좀 좋은 메시지일 것 같아요. 화장품 쪽 지원하시는 분들이나 H&B, 헬스 앤 뷰티에서도 지원하시는 분들은 남성 시장들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제품을 해놔야 된다라고 하는 팩데이터로 이런 내용들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재미있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